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2018년 5월 14일 CNGTV 방송은 CNGTV 개국 10주년 축하 특별 방송으로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CNG 방송 초기에부터 계속 나오셨던 분들인데 10년이라는 거가 약간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있는 분들을 다시 뵙게 되니까 갑자기 10년 전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CNGTV 디지털 방송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방에서도 하신 분도 있고 뭐 이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넓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10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되니까 굉장히 감개가 좀 무량합니다. 그리고 좀 옛날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그 CNGTV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10년에 또 다시 새 마음으로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그 지식과 그 위즈덤을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번 시간에는 최영화 국장이랑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최영화 국장님께서 자신이 좀 소개를 하면서 각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캐덴 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예, 저도 CNGTV 2008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 방송이 잘 진행될까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 10년을 걱정해야 되는 또 설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저희 캐드캠 PLM 업계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업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일 그동안에 방송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뵙고 싶은 분들이라고 찍어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기 그 우리 PLM 업계의 그 응원 파워를 자랑하시는 RCK의 박수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CNGTV 통해서 인사드리는 RCK 박수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저희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장민경 상무님이신데요. 예, 방송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를 좌지우지 하시는 분인데 방송은 처음이라 조금 떨리실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장민경입니다. 먼저 CNGTV의 10주년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이제 사용자랑 만나기 위해서 CNGTV 쪽이랑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에 처음으로 또 어벤져스 그룹이랑 같이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세연이하의 방영찬 이사님 나와 계신데요. 자동차 디자인 업계의 전설입니다. 그 우리 방 이사님 또 뭐 예전에 나오셨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현이와의 방영찬 이사입니다. 10년 전에 그 CNG 그 오픈했을 때 그때 초창기 때 좀 나왔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래서 10여 년이 됐고 참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 역시도 뭐 지금 직장도 이제 바뀌었고 그런 얘기는 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그 1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까지 계속 이 방송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저희 그 메가비즈의 박정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예, 전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계셨을 때 저희 여러 번 나오셨었는데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메가비즈 박정환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을 때 아마 우리나라 제품 개발 환경 좀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때 많이 노력할 때 아마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벌써 또 이렇게 같이 오픈한 지 또 10주년 됐다 그러니까 매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저희 한석희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뭐 캐덴 그래픽스 통해서 기고도 항상 칼럼도 써주시고 해서 익숙한 얼굴이신데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석희입니다.
이 10년이라니까 놀랐어요. 벌써 10년이 됐나? 엊그제 여기서 그 인터넷 방송 한다고 했던 것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쨌든 뭐 저는 저도 이제 이렇게 소속이 좀 바뀌고 지금은 이제 뭐 대학에서 또 협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저 CNG가 아예 그냥 방송국 빌딩을 하나 지어놓고 아주 크게 발전하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네. 네,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저희 대원 캐드캠 디자인 전문학교 김창만 대표님이신데요. 예, 대표님이 저희 방송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또 다시 보기를 많이 한 방송이라서 또 모셨습니다. 네, 인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캐드캠 디자인 직업전문학교 김창만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2월 달에 한번 나왔는데 7년이 저는 지났고 또 10주년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뭐 역사가 점점 발전하니까 기술도 발전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또 방송이 또 송출되고 이 자체가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주년 축하드리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태욱 박사님은 뭐 저희 방송의 최다 출연자십니다. 그래서 6번을 나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셨는데 이영애 이사님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시는데 오늘 이사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강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예, 벌써 17년이나 됐다니 예, 제가 많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캐드 앤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쪽 엔지니어링 쪽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잡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뭔가 자기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이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 대부분 아마도 여기 모신 분들 중에는 거의 10여 년 전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나오셨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소속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속들도 바뀌시고 하신 업무들도 바뀌시고 근데 다들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자신의 삶을 설계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업계에서도 가장 좀 모범이 되시는 분들 모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10년 전과 지금 또 어떻게 이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PR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 시간은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장 미모를 자랑하신 우리 캐드캠 업계 옛날부터 공주라고 불리셨어요. 우리 박 사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CNG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PTC 코리아 컨설팅 쪽의 전무였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미가 있는 게 조 박사님이랑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도대체 어디를 보고 이거를 해야 하는지 막 하는 것부터 좀 신기해 했었던 그 당시부터 이제 그 방송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PTC 코리아 전문에서 탈피를 해서 RCK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CAD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일 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KFX LAH라고 하는 공군의 공격형 헬기, 육군의 공격형 헬기의 디지털 기술 교범을 만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되게 무시무시하게 보시는데 예전에 그 매뉴얼들을 종이로 만드시던 거를 디지털화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스마트 공장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라인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로봇 시뮬레이션 하거나 물류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비주얼 컴포넌트라고요. 그 노키아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던 소프트웨어인데 도요타에서 300카피 이상 쓰고 있는 디지털 생기 쪽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점점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삼성전자, 전기, 뭐 LG생기원, KCC, 뭐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계세요. 저희 그 라인 시뮬레이션, 로봇 시뮬레이션 하는 엔지니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인도 제가 구인 광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PLM 업계를 못 벗어났어요. PLM 업계를 못 벗어나서 PLM은 SAP PLM이랑 그 다음에 아라스 PLM이라고 오픈소스 PLM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SAP PLM은 SAP ERP 사용하고 계시는 쪽에서는 구축 사례들이 많고요. 아라스 PLM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른 구축에 뭐 조금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축을 할 수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7군데 이상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주가 아니라 왕비가 몸도 한 1.5배는 부풀어 올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이제 왕비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CNG TV가 수익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방송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뭐 오토데스크에서 여러 방법으로 또 참여를 해주셔서 한 50여 번 정도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채널사에서도 나오시고 벤더사에서도 나오시고 또 같이 저희랑 뭐 토크 하시는데도 참여하시고 하셔서 가장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 벤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경 상무님은 또 이 한국뿐만 아니라 야태 지역까지 다 이 마케팅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런 분이 진짜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비결도 좀 궁금하고 또 오토데스크가 요즘 어떤 식으로 좀 마케팅을 좀 변화해서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10년 동안 뭐 회사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일들을 확장을 하시거나 이제 직책이 바뀌시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올해 19년째 똑같은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라던가 하는 일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캐드 마켓이나 IT 마켓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 전략 같은 것들,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제 접목을 하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미국이 IT 쪽으로나 기술 쪽으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배워서 한국에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저희 사용자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오토데스크 제품 또는 솔루션들을 더 쉽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참고로 우리 그 CNG TV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오토데스크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장석호 상무님이라고. 예, 그때 나와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디지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게 벌써 10년 전, 딱 1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오토데스크의 사장님이 장 씨가 아닌가 혹시? 아닙니다. 지금 저희 최기영 대표님이 대표이사로 혹시 장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세연 이하의 그 우리 방영찬 이사님은 그 디자인 쪽에서는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는 거의 전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신데요. 여기 뭐 현대자동차, 뭐 GM대우, 지금 이제 세연 이하에서 이제 뭐 마케팅까지 또 맡아서 이런 쪽에 같이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 또 총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그때 여기 출연해서는 그때 한국 GM에 있을 때 디지털 그때 실장할 때 와서 그때 그 디자인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프로세스 중심으로 그때 소개를 드렸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디지털 프로세스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제조업에서 전 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구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그 자체가 그때는 좀 그 신기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뭐 그 자체가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업무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저 또한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자이너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디지털 프로세스 내지는 디지털 그런 그 업무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그 제가 그 뭐 뛰어나서기보다는 사실 시대가 누군가 그걸 아마 그 했었어야 됐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떠밀려서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현대에서 이제 20년을 이제 그 프로세스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지행 가가지고 이제 그때 5년 동안에 이제 그 디지털 그쪽 역시 가서도 실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현에서 와가지고 이제 본연의 업무로 이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갑으로 한 20년 생활하다가 지금 을로 이제 5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막상 또 이렇게 그 옛날 제가 했던 그 스타일링 업무, 디자인 업무를 이제 그 제가 여태 해왔던 그 디지털 프로세스에 녹여내서 여러 전 과정을 갖다 실 업무에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또 하나 이제 다 다른 점은 이제 부품사의 입장하고 그 OEM사 입장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 디자인의 어떤 그 요청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품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소재라든지 어떤 뭐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디자인적으로 가장 그 잘 녹여내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글로벌 OEM사에다가 이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마케팅 업무까지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런 모든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디지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상당히 지금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상당히 현장에 있으면서도 많이 들고요. 이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도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그다음에 저 또한 또 많이 그동안에 연락을 많이 못했던 그런 지인들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본다면 너무나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한번 또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정환 사장님이시죠? 예비 사장님. 예비 사장님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굉장히 중소기업에 이제 뭐 지원을 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실제 거기에서도 좀 기술적인 베이스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창업 전설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예.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제가 대우정밀 지금 총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30년 전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 3D CAD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2D 오토캐드가 이제 초창기 들어오고 이럴 때인데, 그때 지금은 이제 뭐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지만 어플리콘사의 브라보 시스템이라고 대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3D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면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했던 게 외국의 국방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총을 팔기 위해서 3D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쇼를 했던 거죠. 그래서 VIP 이렇게 이렇게 코스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제가 이제 옮기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개발 환경은 3D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신제품 개발관을 만들어서 국내 개발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었습니다. 그때 고우승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그 협업 개발 환경 만드는 데는 지금 이 방송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 개발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 같이 고민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던 게 벌써 뭐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국장님하고는 아마 PLM 컨퍼런스를 그때 아마 초창기 우리가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부산으로 이제 근무하고 이러면서 여러분께 자주 뭐 인사 못 드리고 이랬습니다만은 실제로 저 부산, 울산 쪽에 근무할 때 보면 그 원자력 발전 쪽이라든지 뭐 조선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말 CAD가 이제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는 그런 실제 환경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마냥 또 중진공이 있을 수도 없어서 독립해서 뭔가 해보려고 1년 전쯤에 중진공을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려고 하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에너지 쪽인데 사실은 에너지가 뭐 워낙에 광범위합니다만은 그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연료전지차로 간다고 보고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얼마 전에 왜 그 이슈화 됐던 이제 그 뭐 폐기물 처리하는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전부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원료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문가들 만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사업하기보다는 아마 해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에 이제 어떤 뭐 관리라든지 그 원격 이제 국가 간에도 이제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늘 관심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열심히 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또 이런 저 IT나 캐드캠 쪽에 전문가들 많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박정환 사장님 이제 사업 시작하시니까 또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거나 또 뭐 파트너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한석희 박사님은 뭐 최근에는 그 한국 인더스트리 협회 또 하시면서 4.0 협회를 하시면서 예, 거기서 이제 또 부회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예, 뭐 학교도 하시고 또 사업체도 운영을 하시고 다방면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요즘 활동에 대해서 소개도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하면 이게 여러 가지 할 필요 없는데 다 잘 안 되니까. 반갑고요. 사실은 저 캐드 앤 그래픽스 TV는 저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매체이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만나고 그렇게 한 10여 년을 하면서 사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런 그 정말 그 10주년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저를 불러주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PLM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늘 언제나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캐드 앤 그래픽스 TV에서 시작되고 뭐 또 캐드 앤 그래픽스에서도 뭐 제가 이제 기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소위 뭐 인더스트리 4.0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 갖고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오면서 어떤 말씀들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드릴까 했을 때 좀 이렇게 어떤 좀 차이들이 생겼는지 좀 말씀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차이는 10년 전에는 제가 뭔가를 팔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홍보를 하고 알리고 또 뭔가 뭐 좀 적극적으로 뭔가 호소를 하고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듣는 거를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이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큰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10년 전에는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이라는 얘기가 워낙 그냥 흔해 빠진 정말 주제인데, 10년 전에는 디지털 얘기하면은 다들 그거 뭐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입증하세요. 해서 이제 그거 설명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10년 전에는 뭐 나름대로 세계 굴지의 회사에서 그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뭐 좀 공급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때는 왜들 그렇게 그 질문만 하는지. 근데 요즘 보니까 질문 안 하더라고. 그냥 갖다 써요. 질문 안 하고. 이제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구나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셨겠습니다만,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가치를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10년 전과 지금이랑은 좀 크게 바뀌는 게, 저도 이제 요즘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여전히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큰 중심 주제의 그 변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두 가지 주제가 더 뛰어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스마트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그 디지털 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융합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옆에 그 연결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이러한 또 새로운 트렌드가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요, 접목되면서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러한 그 변화 속에서 과연 그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추진돼 나갈까, 또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실 우리 사회, 더 조금 작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특히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또 뭐 적용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뭐 또 다른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10년 전에는 주로 뭐 디지털 관련된 뭐 책들만 쓰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묶어서 그런 이제 그 어떤 융합된 그런 내용들로 책을 쓰는 것들이 하나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 말씀드리다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오늘 이제 대원 그 키드캠 디자인 전문 학교에 김창만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이쪽 그 NX라는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또 학생들을 또 많이 가르치셨고, 또 캐드캠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좋은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고, 요즘 이제 캐드캠 하시는 분들이 예전하고는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민들 하시고 어떻게 또 가르치고 계신지 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원 캐드캠 디자인 직업 전문학교 김창만입니다. 지금 우리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줄곧 이제 교육 현장에서 지금도 구직자, 재직자, 학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88년도에 이렇게 대학 강단에 있었다가 지금까지 한 30년 지났네요. 그다음에 NX가 그때는 유지라 그랬죠. 근데 그걸 1998년도 만났으니까 만 또 20년 됐네요. 우리 CNG TV 개국이 10년 되듯이, 그러니까 10년은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거 제목처럼 그 10년이라는 게 금방 지나버리는데, 돌이켜보면은 뭘 했지 하는 후회 같은 게 되잖아요. 와디프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 했으면 어떡하, 이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방송하는 이후에도 또 10년 후에 이제 CNG TV 개국 또 20년 축하 기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옆에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마트 시대가 우리를 상당히 편하고 또 스마트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죠. 근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4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은 그만한 또 실업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를 통해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얼마 며칠 전만 해도 뭐 요즘 우리 SD 카드 시큐어 디지털이라는 SD 카드를 보통 그 데이터를 3D 프린트하고 그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는 거의 뭐 와이파이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핸드폰에서 제어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면 핸드폰에 시스템을 제어하고 세팅을 못하고 그러면 이거 좀 낭패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국 소프트웨어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SD 카드도 꼽을 수 있고 때로는 또 클라우드로 해서 데이터도 보낼 수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끝나면은 그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늘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5년 정도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우리 지금 자료 중에 급히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예, 아까 그 장표 좀 보여주시죠. 예. 예, 이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아는데 워낙 우리가 TV에 나오고 휴대폰 들고 있고 또 뭐 요즘 뭐 모니터 그다음에 빔 프로젝터 이게 예전 같으면 뭐 아날로그 케이블로 썼는데 이제는 HDMI 케이블이고 DVR이고 그다음 뭐 AR, VR 그래서 가상현실, 뭐 혼합현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용어들이 우리를 지나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마트가 사전적으로 보면 한 11가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70년, 80년 됐을 때는 그게 교복에 맵시 있는 교복이라 그래서 참 인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뭐 잽싸게, 날래게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경시켜주면서 그 이게 소통하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해야 된다. 또 그때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가 덜 됐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공부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에 적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에 잘 맞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간단하게 오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7, 80%는 아는데 또 한 20, 30%는 또 모르고 지나가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남쪽으로 이 스마트 시대가 원하는 게 이렇게 막 지능이 뛰어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혜로움을 잘 활용해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 우리 지나치는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좋은 재료가 있고 어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한 환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또 행복하게 사느냐가 저희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강태욱 박사님 보면 항상 그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또 우리 따님 공주님들하고 아주 좋은 모습들 많이 뭐 메이커로서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항상 얼리 어댑터로서 저희한테 또 많은 교훈도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지 최근에 또 승진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 자체가 그 정부 출연 기관이죠. 그 건설 쪽에 정부 출연 기관에서 이제 연구 쪽, 그 다음에 기획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현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이슈라는 게 어떤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게 이제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나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재생 쪽이 있죠. 이게 이제 뭐 일자리 창출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 러스트 벨트를 어떻게 이제 좀 더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끌어 모아서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이제 건설 자동화에 대한 어떤 이슈들, 건설 생산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그 통일 대비 쪽은 이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난리가 아닐 겁니다. 로드맵 잡고 뭐 이거 어떻게 이제 액션 플랜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바쁘실 건데요.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저희가 항상 이제 핫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 아마 방송에도 제가 이제 그 조영신 박사님하고 이제 디스커션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우리가
그 지난 정권 때도 항상 이제 핫 트렌드가 뭐 IoT라든지 뭐 딥러닝 같은 이제 머신러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실무 사이드에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디지털화하는 어떤 툴들이 많이 이제 풍성해진 건 좋은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디지털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떤 대가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하는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한테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를 안 주고 이제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은 디지털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정보가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가죠. 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안 태워져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 어떤 디지털된 어떤 모델이 안 만들어지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제 어떤 전공하고 관련된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제 건설 정보 모델링이에요.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 개선에 서포팅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툴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어떤 일하는 방식,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게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툴들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만한 어떤 플랫폼이 이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툴만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좀 고민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같이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뭐 한 번씩 다 얘기는 하셨고요. 이제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또 앞서가는 분들이시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또 나중에 방송을 볼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런 거는 평상시에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다면. 네. 주제가 뭐 너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내가 네. 뭐 간단하게 제가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캐드를 했던 사람이라서 네. 뭐 나중에 뭐 한 15년 정도는 그냥 관리하는 역할만 했지만 그래도 이제 캐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저는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항상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원한 만큼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번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는 좀 신경 써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 우리 이제 PLM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캐드캠 CAE 쪽은 개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인더스트리 4.0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도 보면은 대부분 다 제조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캐드캠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개발 쪽에 뭔가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지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툴로서만 쓴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캐드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뭐 캐드 소프트웨어는 외국에서 개발됐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량이 방대해지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 디지털 통신 환경이 아주 우리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가능한데 외국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그 개발 단계에서는 그냥 그 사용자로서의 툴이 아니라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플랫폼 개발 쪽에 신경을 쓰면은 예를 들면은 외국에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회사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필립스라는 회사가 디자인 회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필립스라는 회사가 제품을 기획했을 때 개발은 한국에 던져 놓으면 제일 빠르단 말이죠. 예. 그런 환경을 한국에다가 만들면 한국 사람들이 앞서 있는, 그러니까 필립스에 앞서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품 개발할 때는 기술을 다 설명을 다 듣고 개발하기 때문에 기술 습득도 우리나라가 빨라지면서 파생되는 기술도 많이 개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땅이 작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했을 때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예. 그런 환경, 그리고 요즘 더군다나 뭐 한류라든지 이런 게 마침 또 문화적으로도 엄청 앞서가기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게 개발됐다 이러면은 누구든, 전 세계 누구든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실 예전에 아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 이런 것도 사실 개발 환경 개선하는데 아주 뛰어난 지금 방송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협업 개발 환경 구축한다고 실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로 디자이너나 뭐 중소기업들은 각 단계별로 이렇게 협업하는 전문 업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한꺼번에 다 모여서 협의를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단계별로 많이 겪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 15년 전이죠. 그때 그런 걸 구축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근데 제가 또 지방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쪽에 전문가로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걸 또 정부에 제안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개발 환경이 지금 우리가 뭐 일하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발전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개발 환경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일부 펑션을 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뭐 중국으로, 인도로 그런 저희가 뭐 건축, 건설이라든가 기계 제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기업의 주요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거기에는 보게 되면 사실은 대기업에 대한 사례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을 딱 비교를 했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굉장히 많지만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에서 차고 올라오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기술적인 에서나 인력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훌륭한 또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발전 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조바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내수 시장을 갖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으로 놓고 갔었을 때 훌륭한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좀 개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 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 기업들이 더 밸류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돈을 버시고 또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더 건강한 기업 환경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10년 동안 이제 한 거 중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방송 기억이 많이 나요. 첫 번째니까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자주 나오신 분은 이제 순서가 막 헷갈려. 이게 2016년인지 뭐. 근데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한 300명에서 한 400명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괜찮았어요, 다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CNG TV의 10년에 가장 좋은 걸 많이 얻은 거는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의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두 가지로 했어요. 쿨 이슈와 핫 피플. 그래서 사람 중에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핫한 사람과 쿨 이슈는 근데 이슈는 사실은 저 입장에서 볼 때 이슈는 그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슈 캐드캠 여기서 나온 거 중에 안 중요한 거 있습니까, 사실? 근데 저는 좀 사람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하는 거지. 나머지 아이폰 이거는 그 밑에 어떤 걸 하는 거지만 이슈지만 결국은 어떤 거를 사람의 마음을 잡고 이런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우리 그 박수진 전무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여자 엔지니어는 없냐? 여자 엔지니어들이 성공 같은 거를 좀 그런 것들 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우리 굉장히 엔지니어가 왜 꼭 캐드캠이나 이런 거 수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캐드나 이런 걸 보는 거는 사실 그림으로 보는 거지 거기 안에 있는 그 디지털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컴퓨터가 보는 거지 사람은 그 형태를 보고서 인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새 AI도 결국 안에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딥러닝을 하지만 패턴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 인식을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의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 피플로다가 그 비주얼 우리 한석기 상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지금 이제 다시 좀 안 좋게 얘기해서 나라로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네. 처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4차 산업 AI 다 한 번씩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AI 했다가 그때 취직이 안 되니까 AI를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마케팅이나 이게 돈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핫피플은 성공한 사람, 항상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아 본 사람은 핫피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항상 그 인생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다 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감동. 제가 이제 우리 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공과 실패, 좌절과 또 굴곡,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우리 박수진 대표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멋있게 산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보면 겉에서 보면은 진짜 항상 긍정적이고 멋지게만 봤는데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네. 또 그걸 또 잘 극복해서 그리고 이 업계 사실 제가 이렇게 다녀보지만 여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먼파워를 가지고 거기다가 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후배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해줄 얘기가 진짜 많지 않을까. 네네. 제가 10년 전에도 핫피플이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그 분야의 또 핫피플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회사에서 여자 임원이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승진을 하고 최연소 임원이 되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핫했다고 하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야심차게 회사를 오픈을 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규모를 크게 했다가 뭐 작게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또 건강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까 이제 한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본인이 자기 분야만 잘해서 되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하게 일을 하려면 뭔가 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성견지명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이름이 RCK가 뭐의 약자냐면 라이트 커넥트 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융합을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배분들이 회사를 오픈하실 때나 아니면 뭔가를 도모하시려고 할 때도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사실 10년 전에도 한참 핫했어요. 핫했는데 그때는 또 죽었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센서를 읽어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또 붐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상무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노키아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던 소프트웨어, 핀란드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핫합니다. 핫한 이유가 오히려 노키아가 잘 안 되고 나서 거기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많이 가서 그게 개발되고 해서 지금은 핀란드의 월드와이드하게 유명한 그런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볼륨만 회사를 키우고 그럴 게 아니라 본인들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서로 뭐 해쳐 모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콜라보도 많이 얘기하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얘기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좀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도 하고 스마트하게 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방현천 그 지금은 이사님. 이사로 되셨는데 뭐 회사를 예. 그때 만났을 때 이제 GM 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엔지니어 치고는 좀 감성이 좀 많은 감성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페북에서 보면은 뭐 이제 색스폰도 많이 연주를 하시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그 숫자나 뭐 이런 거 디지털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이런 감성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올라갈수록 그 CEO나 이런 임원이 될수록 옛날에 했었던 그런 어떤 마이크로적인 그 매니지먼트보다는 좀 시야가 넓게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근황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비전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사실 그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엔지니어 출신 아니고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 당시에 입사했을 때도 이제 디자이너로서 그때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때 꽤 오래전의 얘기죠. 그때 92년도, 3년도 그때 이제 디지털 디자인 부분에서도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가 그때 정립이 그때 막 시작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줄을 쓴 게 아마 거기에 섰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그 여태껏 이제 그런 업무를 이제 하다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제 사실 디지털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도구를 이제 바라다 봤죠. 근데 그 사실 이제 제가 봐서는 그 제가 많이 만난 그 엔지니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사고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걸 바라다 보면 전 사용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걸 이제 바라다 봤고, 근데 상당히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시스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저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엔지니어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당 부분 그 일을 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꽤 그 10여 년이 흐르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 자동차 중심의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미 뭐 이제 이거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그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었는데, 누구나 오면은 신입사원들한테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멋있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싶다.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고 하면 그 안에 사람이 과연 뭘 할 것인가, 그 시간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안에서 그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참 운이 좋은 게 지금 서현이화에서 지금 이제 그 인테리어 디자인 이제 업무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참 저는 시대를 참 뭐든지 잘 타고난 것 같다. 참 운이 참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같다라고 항상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테리어 시대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저기 그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거 굉장히 저 그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디지털 베이스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스위치가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 서피스로다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스위치 자체가 평상시에 그 많은 스위치들이 나 써줘 하고 소리 지르던 그런 스위치들이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서피스라는 개념은 이미 뭐 그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저 전자제품, 뭐 도화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그 서피스로 있다가 손 갖다 대면 스위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경제 논리와 그 다음에 이 HMI 논리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묻어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단순한 사용자의 환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급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좀 더 싸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많은 스위치라든지 노브라든지 그 기계적인 그런 그 구성품들이 지금은 그 뭐 정저식 그 필름에 그 일체화된 그 성형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인테리어는 그 스마트 서피스와 그다음에 그 HMI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 중심에도 그런 사고보다는 진짜 딱 인간의 항상 그 관점,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그 따뜻한 감성이 그 같이 그 항상 녹아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옥죄이고 오히려 더 쓸데없는 짓거리가 된다. 항상 그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술을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에도 이제 그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그 인테리어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던 어떤 그 디바이스를 인테리어 바로 데킹해서 어떤 불편함 없이 평상시에 쓰던 그 환경에서 쓰게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인테리어 융복합이 되면서 앞으로 자동차는 인테리어를 하십시오. 인테리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대우를 받고,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보다도 할 것이 많고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또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을 하면 운전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들 요즘처럼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그래서 자율주행 저희들이 그 운전을 할 때 이 세 가지 항상 구속이 되어 왔어요. 발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손이 구속이 됐었고, 눈이 앞에 전방운전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구속이 되어 왔는데, 자동차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이 세 가지가 해방되는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이제 오토크루즈 나오면서 발이 해방되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레벨 2가 되면서 이제 손이 이제 해방되기 시작했고, 다음에 레벨 3나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눈이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해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단계까지는 제한적인 해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레벨 4가 이제 돼야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 것이고, 그것이 뭐 여러 그 각 업계마다 아니면은 각각 그 기업 내지는 학계에서도 각자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장하는 시점이 좀 틀린데, 어찌됐든 뭐 2030년 내지는 40년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일반화 될 거라고들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아마 그 인테리어에서의 어떤 그런 중요도 보다 더 그 안에서 많은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니즈가 뭔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진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로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 진짜 핫하다.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어디에도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말만 무성한 건지 실제로 또 어떤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제 지금 한 박사님 제일 많이 다니시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세요. 이제 사람 얘기도 하셨고, 맨 처음에는 이제 기술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주로 경험하신 내용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시대의 변화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제가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 사실 여기 이제 조 박사님 영향이 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7가지 관점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일자리 말씀도 하셨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 변화를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교육 훈련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뭐 기술, 뭐 산업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고, 그러나도 동시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사람 중심으로 된다. 인문학적인 또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 뭐 이런 보니까 미국 관점에서 이렇다. 사실 국가 간의 정책, 경쟁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것 같은데, 10년 전과 지금과 우리가 다른 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다양성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뭐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마디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전제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존중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선택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 시각과 다양한 이제 가치들이 있는 것들을 사실 존중하고 바라보고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했지만 앞으로 한 10년 뭔가 좀 나가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잘 되려면 이런 관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존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좀 평소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요즘 주로 많이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만 디지털 제조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요즘 이제는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죠. 또 지금 말하는 게 다 제조 관련 중심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한쪽에서는 디지털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서비스, 제품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제조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제조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또 스마트, 또 커넥트 이런 것들이 다 응용된 소위 스마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품도 다 스마트한 제품으로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서비스도 스마트한 서비스로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한 사람들이 누군가 기가 막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팔아먹고 있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PLM 쪽에 전문가시지만 PLM 쪽과 관련된,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PLM에 딱 관련됐네요. 그렇죠? 제품도 있었고 거기 서비스도 있고 제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제조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관점에서는 어쨌든 저는 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로 간다. 스마트로 가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는 결국은 디지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소위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율화라든가 또 자동화라든가 이런 스마트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의 그 연결을 어떻게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어떻게 소위 다른 경쟁사보다 또는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서 나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10년은 이제 정말 그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융합적으로 보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셨지만 또 요즘 뜨고 있는 게 스마트 시티 뭐 이러면서 이제 건축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 제조랑 건축이랑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뭔가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강 박사님 어떻게 좀 예, 뭐 스마트 시티의 예. 핫 이슈죠. 그게 네. 핫 이슈인데 실은 이제 유럽이나 거기 중국만 해도요 도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이제 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도시가 이제 지속적일 수 있을까? 환경하고 같이 이제 연계되어서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했던 UCT죠. 예, UCT가 그런 어떤 좀 약간 비슷하게 이제 진행될 뻔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저희 나라의 어떤 일종의 어프로치인데 기술을 이제 어떤 육성해서 해외로 이제 수출하자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인간을 놓쳤어요. 사람을 놓쳐서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 틀리죠. 그 밑에 인프라 틀리죠. 기술 틀려지죠. 조합이 다 틀려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됐어요, 실은. 그 UCT에 관련된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어떻게 좀 스마트 시티화 할 것인지를 좀 프레임워크를 다시 짜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훈이라는 게 사실 뭐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잘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이제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죠. 저희들한테는 그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관련된 이제 스마트 빌딩, 뭐 홈, 뭐 이런 식의 어떤 각각의 컴포넌트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커넥션 된단 말이야. 서로가 커넥션 돼서 융합돼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점을 좀 더 깊게, 좀 더 아주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뭔가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시티까지 모든 게 이제 스마트 시대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 질문하실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예,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질문사항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질문보다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그 뭐 한마디씩 또 못하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뭐 계획 같은 오늘 것도 좀 약간 좀 예. 그 오늘이 예.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은 아니에요. 이슈화된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사람을 초대하는데 자꾸 그 우리 국장님이 기사를 쓰려고 그러는지 자꾸 이게 그 근황이나 이런 걸 묻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에게 10년 동안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자꾸 이 여러분들을 모시면 현재 이슈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약간 부족해요. 그냥 현재 일어나는 뭐 근래에 일어나는 뭐 1, 2년 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덕담으로다가 우리 10년을 CNGTV가 나름대로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10년이나 몇 년을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가려면 그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1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지청을 해야 돼요.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교도 가고, 또 그런 후배들 지금 막 사회를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스마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전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보면은 내가 컴퓨터를 한 40년 해도 우리 젊은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만 당장 손으로다가는 그 친구들이 더 빨리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앞으로 CNG TV가 10년을 더 갈 때 좀 조언 같은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10년을 앞으로 할 때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5년 후에 또 나와주셔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니까 우리 네. 또 박사님서부터 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감성 엔지니어링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CNG TV가 전문적인 이런 뭐 엔지니어링 분야의 TV이긴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가끔은 그 사람이 어떤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색소폰 연주를 하시는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하는 그런 히스토리도 한번 들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8월에 뭔가 공연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활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양념들도 같이 해보면 CNG TV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20년, 30년, 100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오토데스크 한 50번 정도 방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디지털과 스마트 환경으로 지금 뭐 사용자분의 커뮤니케이션 환경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토데스크와 오토데스크 협력사가 CNG TV랑 앞으로 5년 동안 또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횟수로 지금 보시고 계신 청취자분, 사용자분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는 지금 뭐 스마트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주제도 사실은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게 꼭 필요한 컨텐츠를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니까 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코드로 계속 CNG TV랑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즘에 제가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P판을 LP판 플레이하고 LP를 요즘에 이제 좀 관심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스스로 자문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LED 전등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에디슨 필라멘트 형태로 된 그 전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걸 전달하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이 따뜻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갖다가 이제 인간들이 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는 그 하나의 경쟁 요소로서 그건 이제 누구나 합니다. 이제 누구나 하는데 앞으로의 경쟁 요소는 디지털을 베이스로 하되 사용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관점, 어떤 감성적인, 아날로그적인 이런 따뜻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개발자, 연구자, 디자이너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색소를 아까 잠깐 질문하신 게 이제 색소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음악과 디자인과 미술, 예술이 다 근간이 같더라. 왜냐하면 저희 그 디자인에서도 어떤 요소의 어떤 형태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동감, 밸런스감 이런 걸 추구를 하는데 음악에서도 보면은 그걸 참 똑같이 느낍니다. 하나 동기 그 모티브를 가지고 얘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고 조를 바꾸고 악기 편성을 다르게 하고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디자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느끼고 이런 감성을 나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세상을 좀 따뜻하게 바라다보고 책으로 그 이해하고 그 논리적인 그런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모든 그 잎사귀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갖다 실천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꽃잎은 어떤 거 하나면 어떤 거 두 개고 왜 어떤 거 세 개고 어떤 거 5개일까? 왜 피보나치 수열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피보나치 수열대로 이 자연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내 감정을 다시 순화시키고 이런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이사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좀 무미건조한 분위기다가 좀 따뜻한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드 앤 그래픽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캐드 앤 그래픽스. 주로 이제 뭐 이제 캐드 쪽 관련된 뭐 이런 쪽이 많이 이제 그 이슈화되고 이랬었는데 그래픽스 쪽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픽스를 어떤 그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해외의 어떤 뭐 이런 연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픽을 구현하는 그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자들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우리 독자적인 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기계 있죠.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에다가 컨트롤러만 달고 그걸 화면에다가 그래픽 처리만 해도 기계값을 몇 배 더 받아요. 예, 같은 기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뭐 이런 뭐 제어하는 거는 기술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어는 뭐 이렇게 제어 장치를 붙이고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화면에서 간단하게 작업자들이 다룰 수 있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래픽 소프트웨어거든요. 예, 근데 일반 기업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전문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간단하게 뭐 C 언어로 가지고 그래픽 소프트웨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뭐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가려면 의료 장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의료 쪽에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요즘은 이제 3D 프린팅 이러지만은 뭐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뭐 RP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의료 쪽에 쓰이면서 캐드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의료 쪽 관련해서는 하다못해 뭐 우리 사람의 그 뇌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초음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의사가 단면의 모양을 초음파로 보고 머릿속으로 입체를 상상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뇌파의 변화도 지금 3D로 다 구현을 하고 이런 그렇게 이제 응용하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그런 기술자들은 많은데 그거를 그래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사실 그런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유도해 주시고 이러면은 캐드 앤 그래픽스가 뒤에 그래픽스 쪽도 아주 커질 수 있는 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짧게 좀. 예, 시간이 다 됐죠. 예. 저는 일단 운명적으로 캐드 앤 그래픽스 10년 전 겪어왔는데 그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건조한 기술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 블록체인 기술 뭐 등등 있어서 잘만 하시면 이제 대박 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내가 직접 손으로 지금도 컴퓨터를 만지고 만지작거리면서 학생들하고 해요. 그럴 때 궁금해요. 어떻게 이 많은 아이콘과 그걸 다 기억하냐 그런데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제 아이콘을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그 행동들을 좀 더 이미지화 시키고 쉽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 장치에 오버라이드가 꼭 있을까 보조적 수동 장치가 있듯이 기기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하게 하는데 10년 후에 이 방송을 본다면은 우리 후배들이 아니 예전에 저런 걸 가지고 CAD 그랬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전 안 되는 걸 다지라고 하면은 저는 CAD라고 봅니다. CAD-CAM CA 중에도 CAD.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권하고 싶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제가 책이 바빠서 못 써 그러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스캐닝을 하든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또는 뇌파를 이용해서 생각하던 상상을 하면 그 스프라인이 그려지고 서피스가 그려져서 사람은 마지막에 정리만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고, 사람은 편리한 도구를 원하는데 도면은 아직도 치수를 뽑고 가로 세로 뽑아요. 오디네이트를 뽑고 아무리 한다고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진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사람이 하고, 웬만한 건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짜서 할 수 있지만 범용 프로그램 안에 그런 안에 그 번들이나 모듈이 들어와서 쉽게 좀 해서 이런 스마트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CAD가.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프트 공급업체들이 좀 더 경쟁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설 쪽의 CAD 엔진을 예전에 개발을 했었어요. R&D를 계속 했었고, 사실 CAD 엔진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쪽은. 상당히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일종의 이제 가상 현실 안에서 움직였죠. 머릿속에 어떻게 이제 스플라인이 그려지고, 어떻게 이제 서페이스, 그게 이제 솔리드화 되어서 연산자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게 머릿속에 가득 찼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이제 현실화 시키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그 건축가들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아트 같은 거, 이제 전시전 같은 거 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제 내가 엔지니어로서 그냥 나 혼자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있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놀아도 재밌어요. 엔지니어는 재밌는데, 그게 사람들하고 같이 미디어 아트를 해서 그 형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 어떤 그래픽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펙트를 주고, 그걸 이제 3D 프린터로 뽑든지 아니면 레이저 커팅으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원자화 시키는 거죠. 그 가상현실의 거를 원자화 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반응을 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또 다르게 이제 또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배님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세대보다는 훨씬 더 액티브할 거예요. 그 SNS도 많이 발달돼 있는 데다가 요즘에는 뭐 그냥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되게 쉽잖아요. 같이 뭐 놀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딸내미가 둘이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목표 중 하나가 이제 공학자이면 CEO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예. 상당히 이제 페이스북 보면 다양하게 활동하시잖아요. 해외에도 나가시고 뭐 아주 이제 뭐 거슬림 없이 거리낌 없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느새 한 10년이라는 거가 이제 지났고, 제 숙제라면은 이제 좀 10년 동안 했었던 거를 제가 돌이켜서 보면, 그 옛날 영화도 잘 만드는 영화는 좀 촌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든 지 몇 년 안 된 영화도 굉장히 촌스러운 영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굉장히 그 사람들을, 그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서 지난 걸 봐도 우리가 이렇게 어숙하게 말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렇지 내용은 되게 촌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시작한 것들에 대한 주제는 한 300~400회 하면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디지털. 그게 이제 조금 더 컴퓨터 파워가 세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더 심화돼 가지고 쉬워진 거지, 뭐 아이디어가 갑자기 없었던 것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3D 프린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야가진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용어를 굉장히 재밌게 만든 거죠. 뉴럴 네트워크 중에 뭐 딥러닝이나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도 이제 뭐야 이런 거보다는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돈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해준 거죠, 옛날에. 그 전에는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 감성으로다가 약간 좀 그래 이거 난 잘 모르지만 느낌이 와.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CNG TV도 굉장히 이슈가 매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기 방송을 도와주는 분들도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니, 사실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그, 크라우드니, 뭐, 요새는 뭐, 퍼그니, 뭐, 엣지 크라우드니,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감성으로다가 이렇게 코를 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도 뭐, 저기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흥미가 없으면 시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에 흥미가 없다면 비즈니스에 뭐 나중에 아무리 많은 자료나 이런 걸 갖다 줘도 딱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가 초반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좀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렇게 진짜 바쁘신 분들, 모시기 힘든 분들 이렇게 모셨고요. 저희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 10년 또 캐덴 그래픽스 25년 지켜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좀 제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치시면서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